결혼한 지 4년차 되는 90년대생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애 때부터 경제관 부분에서 환상의 짝꿍이었어요. 부동산 및 재테크 관련 서적도 50권 이상은 읽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당연히 너나이님, 너바나니 책도 있었고요. 월브TV는 연애 시절부터 따지자면 6년째 보고 있는 중입니다. 22년 하반기 하락장에서 남편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며 23년 초 재개발 매물을 구매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부부의 첫 투자입니다. 당시 도정법이며 판매까지 찾아가면서 공부한 남편이라 문제 없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투자 이후부터 저희 부부의 경제관이 조금씩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지만 내 집 한 채를 서울에 갖고 있어야 하지만 월급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50 이후로 일을 하지 않아도 미래가 걱정되진 않아야 하니까요. 저도 서울 내 집 한 채는 공감합니다만 2025년 꼭 지금이어야 할까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의 첫 투자가 재개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둘 다 무주택자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까지 가능하면 필살기를 쓸 수 있다며 서울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짜리를 살 거냐고 했더니 서울에 20평대 9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고 합니다. 남편은 평상시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바라보고 쉽게 남의 말을 믿지 않고 확실한 것만 취하는 편이며 팩트체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자꾸 너나이님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왜 나야?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줘? 너나이님이라면 이 투자를 말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결혼 후로는 저도 남편과 같이 월부를 봐오고 있지만 영끌 비투라는 생각에 무섭고 걱정이 너무 됩니다. 항상 월부와 재테크 방송들에 관심을 가지며 일방소통으로나마 조언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해줘월부 라이브 통해서 직접 대화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50대를 바라보며 30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지방 맞벌이 부부 도와주세요. 가계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재개발구역 토지 지금 시세가 한 8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 현금 뭐 이런 거 합쳐서 시세대로 부동산 시세대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이런 부채를 제하면 순자산은 7억 7천. 물론 이 7억 7천은 저 재개발구역 토지가 8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맞벌이를 하시다가 지금 아내분께서 육아휴직을 지금 쓰고 계셔서 소득은 월 650만 원 정도, 거기에 이제 생활비 쓰시고 대출 이자 쓰시고 월 지출은 한 380만 원 정도, 여기에 또 이제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 이제 저축까지 포함하면 28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큰 고민이시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서울 투자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현재 현금은 1억 5천 정도 있습니다. 신용대출 1억을 좀 더 받아서 8억대 아파트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고요. 현금 포트폴리오를 깨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도 어리다 보니 가용 현금이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오히려 지금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격의 시기인가요? 수비의 시기인가요? 이렇게 좀 두 가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거 하나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사연 아내분께서 보내주셨고요. 남편분께서 이 너나이님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습니다. 너나이님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너나이님이 이렇게 잘했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다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아, 네네. 이 사연을 그러면 규제 전에 보내주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의 그 심정은 어떠셨어요? 빨리 막 사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빨리 사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데 네네. 남편은 지금이 너무 적기여서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둘이 이렇게 의견 대립이 많이 있던 찰나에 네. 남편이 근데 너나위님이라면 내 의견에 동의하셨을 거야 라고 해서 네네. 그럼 우리 사연 올려보자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연예인님께서 이 선택을 왜 동의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 보수적으로 단순하게 그 현금을 모으는 것보다 네. 이제 너나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안전성을 지키면서 이제 위험을 그렇게까지 감수하진 않으면서 투자하는 거는 이제 좀 응원을 해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네. 예,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투자가 위험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 바다님이 잘한 점과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잘하신 점은 2023년도에 이 재개발 물건을 사신 거예요. 아, 그때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는 집 사면 망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심리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용기 내서 그 재개발 물건을 사셨는데 그때의 심정이나 그 결단의 근거는 뭐였어요? 남편이 네.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네. 공부를 하고 저한테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네네. 그 말이 되게 믿음이 가서 네. 네, 일단 해보라고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중들이 두려워할 때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매수를 실천하는 용기를 가지셨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점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점 말고는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 아파트를 산다는 관점이 그 안정성 때문에 매수를 하시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안정성이라는 것보다는 네네. 지금 이게 재개발이어가지고 관리 처분 이후에는 이제 입주권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이전에 무주택자로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자.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아파트 그 이제 그 재개발 물건이 뭐 한 6년 정도 남았으면 이 정책이나 어떤 뭐 이제 정권이 갑자기 바뀌어서 돈을 네. 풀기 때문에 그 5억 전세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3억 추가금을 마련해.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 유딩 네. 미안해. 네네. 진짜 미안해. 내가 얘기해도 네네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방송이라 약간 긴장되죠? 예, 너무 그죠? 팬인데 통화할 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두 분 통화하는 거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어땠냐면은 용감한 아기 독수리 한 쌍? 약간 날아본 적이 없는데 날아보려고 막 그 둥지에서 막 애를 쓰고 있는 귀엽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방송 항상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하냐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통화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제가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그 재개발 물건 외에 다른 투자 물건을 검토한 게 있나요? 지금 보면은 되게 아쉬운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좋아요. 자, 일단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면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아쉬워요, 저는. 그 투자가. 첫 번째 투자. 네. 왜냐면 본인이 재개발 투자 해가지고 4억 5천에 신용대출 이용 레버리지 써가지고 8억이 됐다. 이거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성공담일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목표가 되게 수준 높은 투자를 해서 50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다. 그럼 제가 보기에 수준이 높진 않아요, 지금. 저 같으면은 그때 내가 아파트를 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파트 4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가장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재개발에 꽂혀서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지방에 우리 두 분이 사는 동네에서 이런 얘기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심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굉장히 초심자의 행운이 따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거가 결국에는 내 돈은 이제 거의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전세 레버리지, 신용 레버리지, 후순위 대출도 담보 대출인 거 아시죠? 네, 후순위 레버리지를 써서 거의 90% 이상의 레버리지를 써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근거는 냉정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한테 내가 만약에 지금 신생아 대출을 쓸 수 없었다면 내가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끼워 맞추는 거예요. 투자의 이유가 없어. 아파트가 싸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요? 안 싼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배님들 제발 투자 남의 돈 쓰는 거가 쉬우면 안 돼. 나 지금 너무 걱정이 돼. 우리 후배님들 정말로. 그리고 지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일로 몇 살이에요? 34살입니다.
아직 창창하잖아. 34시면. 네. 왜 이렇게 급해요? 투자는요, 언제 들어가고, 지금 이때 딱 사고, 그게 아니야, 투자는.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가위바위보인 거예요. 두 분 가위바위보 선수예요? 아니죠. 네. 가위바위보 선수도 동네 8살짜리 꼬마하고 100번 하면 한 10번은 질걸요? 그럼 본인들이 가위바위보 하듯이 이렇게 투자해서 매번 다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니야, 그게 아닌 거예요. 투자는 조금씩 자산을 내가 무리하지 않으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잃을 수도 있는 투자가 아니고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조금씩 꾸준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두 분이 50세가 됐을 때 앞으로 16년 뒤에 두 분이 자산이 충분히 쌓여서 그 자산으로부터 두 분의 근로소득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는 거예요. 하나의 숲이자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두 분이. 너나이가 갖고 있는 정원 어때요? 멋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 어때요? 멋있어요. 예, 제가 부동산 총자산이 거의 지금 한 150억이 넘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신생아 받을 수 있으니까 아파트 돈은 1억밖에 없지만 8억, 9억짜리 아파트 사겠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네, 이해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두 분이 제 말을 들어줄진 모르겠지만 제가 두 분한테 이제 마무리로 조언을 할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재개발 물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 분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열악하고 어려운 그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두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나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 정말로. 그런데 두 사람이 아기 독수리라고 해서 세상이 두 사람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를 양해해주진 않잖아요. 내가 아기든 성인이든, 그죠? 네. 그러니까 돈을 좀 모아봅시다. 조금만. 그냥 좀 참고 모아. 그리고 나중에 돈이 됐을 때 그때 투자의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사는 거예요. 너나이님 그랬다 서울 아파트 날아가면 어떡해요? 내가 그 얘기를 10년 전에도 들었어. 내가 투자할 때도. 내가 그 얘기 8년 전에도 들었어. 내가 그 얘기 6년 전에 들었고 4년 전에 들었어. 재작년에도 들었어. 근데 지금 또 들어. 그럼 2년 뒤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근데 그때도 있다는 거예요. 투자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 급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요. 잃을 수도 있는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잃지 않는 투자는 뭐냐면 확실한 거예요. 잃을 수도 있는 투자는 잘 되면 대박인데 잘못되면 쪽박 차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 9억짜리 집에 8억 대출해서 했는데 만약에 집값 올라. 그러면 두 사람은 나를 원망할 거야. 아마. 아 뭐야 너나이님 그때 하지 말라고 할 거 안 했더니 그때 잔뜩 대출 껴갖고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가위바위보에서 한번 이긴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이긴 사람들 끝이 어떤 줄 알아요? 계속해 가위바위보를. 언제까지 가위바위보 하냐면 자기 망할 때까지 해요. 그래서 끝은 똑같아 항상. 제가 하는 말을 절대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잃지 않는 걸 하세요. 길게 보고 50살까지 할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무리하고 위험하다 싶은 거 이렇게 레버리지 쓰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절대 하지 마. 그냥 내가 이걸 했는데 잘못됐을 때를 고려해보고 만약에 잘못되면은 내가 쪽박 찰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건드리지 마. 그리고 그랬는데 그게 올라간다 그럼 그거는 내 게 아닌 거예요. 아까워할 게 아닌 거야. 그냥 원래 내 거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1억 5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수도권에도. 근데 지금 너무 몰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절대 위험한 거 하지 마세요. 네. 제 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되었습니다. 네. 어떤 걸 느꼈어요? 통화하면서. 너무 아무것도 몰랐구나를 한 번 더 느꼈고요. 네. 공부를 제대로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뭐, 좋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두 분은 잘해서 나중에 멋진 그 성인 독수리 한 쌍이 될 것 같아요. 하늘을 유유히 활공하는 멋진 성인 독수리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 힘내시고 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예, 공부하셔서 안전한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후배 투자자님들의 의지를 꺾거나 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봤던 이제 제 옆에 그 수없이 스쳐 지나갔던 그리고 시장에서 사라졌던 그 젊은 투자자들 생각이 나서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무서운 학원 선생님처럼 드렸는데요. 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사연을 받아보고 아 이분들 이거 꼭 이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안 그러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선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 첫 투자가 잘 됐다고 생각이 들면 두 번째는 좀 더 판을 키우고 싶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운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연을 선정을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두 분, 네, 너무 이렇게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으신 거죠? 우리 아기 독수리들 네. 멋지게 성장하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지. 댓글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이면은 좀 괜찮은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좀 혼란스럽다고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분한테 왜 조심하라고 했냐면은 그렇지. 싸다 비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의 전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라면은 비싸지 않을 때 괜찮은 가격이라면은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본인 돈 1억 그리고 대출 8억, 뭐 7, 8억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후순위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집값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규제가 나와서 1억이 빠졌다. 그러면은 대출에서 1억이 빠질 건가요? 아니면은 내 돈에서 1억이 빠진 걸까요? 내 돈에서 그게 다 1억이 없어지는 거죠? 빠진 거죠.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8억에서 7억이 됐는데 대출 7억은 여전히 있고 내 돈 1억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신용대출이 아니라 후순위잖아요. 그럼 전세가 먼저 선순위로 있고 후순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행 입장에서는 가격 더 떨어지면은 이거 은행 돈이 날아갈 것 같은데 후순위니까 그렇죠. 증거금 들어가고 하죠. 상환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환이. 그리고 지금 그렇죠. 규제가 나와서 이렇게 후순위 대출이 안 되죠. 안 돼요. 안 네. 됩니다. 안 돼요. 전세가 껴있는 상황에서 후순위 대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